이문은 루피가 해군을 공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이후 곧바로 오로성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권력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잠시 후 그들의 앞에 이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무는 허의 옥좌에 착석한 이후 가장 우려했던 일이 900년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의 숙적이었던 조이보이가 강림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 각지에서 D의 의지를 이어가는 자들이 나타났다. 또한 밀짚모자가 카미테키를 손에 넣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그자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은 고무인간 이라고 말하며 오직 고무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무를 죽일 수 있는 수단인 카미테키를 루피가 얻게 되었기에 이무는 900년 만에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스성은 아직은 몽키 D 루피가 900년 전 그 사내에 비하면 기량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 속도를 고려한다면 근시일 내에 그 사내와 대등해지거나 오히려 그 사내를 능가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라고 말하며 루피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루피가 근시일 내에 조이보이를 능가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재빠르게 새싹을 뽑지 않는다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허면 이번 전쟁 이후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밀짚모자의 기록을 지우실 겁니까? 라고 물었고 이문은 루피의 수배설을 불태우며 그렇다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아니 되지.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밀짚모자를 제거해라. 해군의 전력만으로는 혁명의 불꽃을 막을 수 없을 테지. 라고 말하며 해군의 힘만으로는 루피를 포함한 혁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성은 이무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군요.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고 이무는 밀짚모자를 포함한 모든 혁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자들을 몰살시킨 이후 9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100년의 역사를 모두 지운다. 또한 세계 각지에 뿌려진 포네그리프를 회수하여 성지 마리조아의 깊숙한 지하에 보관하여 조이보이가 강림할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려라. 라고 말하며 루피를 포함한 적들을 말살시킨 이후 다시 한번 공백의 100년을 반복할 것이며 이번에는 아예 포네그리프를 모조리 회수하여 제2의 조이보이와 루피가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이번이 세계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사보의 공개 처형일이 되었고 해군본부 중장 쿠로우마는 사보를 해군본부로 호송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쿠로우마에게 사보를 넘겨주었고 사보는 끝없는 계단을 오르며 이번만큼은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군. 루피, 에이스, 너희들을 못 믿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해군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차라리 나 혼자 죽고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너희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로우마는 사보를 자신의 군함에 태운 이후 하늘을 봐둬라. 이 녀석이 볼 수 있는 마지막 하늘이다. 세계 최악의 범죄 집단 혁명군의 인자 사보. 이 녀석이 살아나갈 가능성 따윈 없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 형제들 모두 살아나갈 일 따윈 없다. 이 녀석을 공개 처형하는 이유는 혁명군의 인자라는 이유도 있지만 너희 형제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니 말이야. 해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2년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테지. 라고 말하며 해군이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이유는 사보를 처형하는 것은 물론이고 루피와 에이스를 해군의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여 사보와 함께 죽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긴 하나 루피와 에이스를 믿었기에 D는 항상 폭풍을 일으켰다. 이번 폭풍에 해군이 휘말릴지도 모르지.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라고. 루피와 에이스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보는 해군본부에 도착하게 되었고 사보의 공개 처형까지 약 6시간이 남게 됩니다. 해군본부에서는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수염의 작단이 나타나는 시기를 가늠하기 위하여 감시선을 여러 대 출동시켜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수염의 작단을 감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미 2년 전에 같은 일을 겪었기에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해군의 기척을 감지한 이후 에이스, 해군들이 나타난 것 같군. 아마 우리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겠지요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래 나도 느껴진다. 감시당하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불과 어둠 사건 이후 신흰수염의 작단에 합류한 위블은 에이스 감히 나를 감시한다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관광선으로 위장한 해군선을 반토막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는 위블이 신흰수염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 정보가 아카이누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의 친자식이라고 불리던 에드워드 위블이 어째서 저들과 함께 있는 거지? 저 녀석은 흰수염 해적단과 원한이 있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움직임을 보일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자로는 아무래도 무언가 사건이 있었나 보네. 위블 저 녀석 힘만큼은 전성기 시절의 에드워드 뉴게이트를 떠올리게 하는데 성가신 녀석이 적이 되었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쿠규는 라하하하 무엇이 걱정입니까? 저런 무식한 녀석을 잡는 건 제가 전문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맡겨주시지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위블을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불과 어둠 사건 때 무언가 일이 꼬였나 보군 이라고 말하며 위블 역시 자신들의 적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위블이 해군선 하나를 반토막 낸 이후 조주는 어이 뭐하는 거야?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면 어떡하냐? 저 배가 해군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관광선이었다면 책임질 수 없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위블은 미안해 하지만 해군의 기척이 느껴졌는걸 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비스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매사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아버지는 결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일이 없었다네 라고 말하며 위블에게 조금은 신중해지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위블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위블에게 너무 채찍만 주었다고 생각하며 자신만큼은 당근을 주리라 생각하며 그래도 방금 그 모습은 마치 아버지 같았다 요이 라고 말해주었고 위블은 자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듣자 매우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며 웃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를 귀엽다는 듯이 바라본 이후 아직 처리하지 못한 해군선이 3척이나 있군. 저 해군 감시선들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자신의 전용 선박인 스트라이커를 타고 잠시 모비디코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해군 감시선 2척과 해군 잠수함 1척을 발견한 이후 해군 감시선 2척의 불주먹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 감시선 2척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잠수함이 도주하려 하자 에이스는 마치 키자루의 8척 경공업처럼 불덩이를 응집시켜 폐양색 폐기와 함께 방출시키며 바닷속에 있는 해군 잠수함을 격침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해군 장교 한 명은 아카이누에게 방금 신흰수염 해적단을 감시하던 선박 4채의 통신이 일제히 끊겼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해군은 신흰수염 해적단의 감시선을 붙여놓았으나 에이스와 위블의 화력으로 해군의 감시선이 모두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신흰수염 해적단보다는 밀지모자 일당을 조금 더 경계하고 있었기에 밀지모자 일당을 감시하기 위하여 무려 10척에 달하는 감시선에게 밀지모자 일당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상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군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쌍디는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해군선 한 척을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조로는 라프텔에서 새롭게 얻은 자신의 마지막 검이자 과거 도신 류마가 사용했던 최상명검인 도신류를 바라보며 데뷔전이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일도류 도신 참사를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해군선 4척이 정확하게 반토막 나버리며 침몰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며 고작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이 정도 위력이라니 하지만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군. 팔에 통증이 가시질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와 조로 쌍디 굉장한데 그럼 이번엔 내가 보여줄 차례인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선박에 있는 해군들을 모조리 기절시켜버립니다. 또한 폐양색 패기는 사용자의 강함에 따라 강해진다는 특성이 있는데 현재 루피는 사실상 적수가 없는 강자로 성장하였기에 루피의 폐양색 패기의 위력은 샹크스, 로저 등을 능가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해군선의 일부가 박살이 나버리며 해군선은 그대로 바다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해군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전군 총수 콩은 이 정도 폐양색 패기는 과거 록스티 지백과 골디 로저가 보여준 것 그 이상인가? 새로운 해적왕의 탄생이라니 폐양색 패기만으로 해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군 이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만으로 선박을 침몰시키는 경기는 록스와 로저조차도 보여주지 못한 퍼포먼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포함한 해군의 대장들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해적왕 루피의 강함을 인정하며 루피를 극도로 경계합니다.